저 같은 경우에는 연간 소비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계획적으로 소비하기보단 소비하는 편이에요. 오늘은 연말정산의 두 번째 시간이에요.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고요. 이 연말정산이라는 게 결국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절세를 할 것인가, 이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. 탈세는 하면 안 되지만 절세는 정말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이 절세 항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세금을 공제해준다는 건 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소비한다거나 부양가족을 잘 돌본다거나 정책 사업에 대한 활동을 통해서 뭔가 기여를 할 때 이런 공제 혜택들을 조금 주는 편이에요. 앞으로도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 같은 게 나오면 이게 공제 대상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 부분 꼭 챙겨보고 괜찮은 상품이다 싶으면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선 소득공제를 볼게요. 이 옆에 표를 먼저 봐주시면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적용받는 인적공제랑 4대 보험 같은 게 있어요. 여기에 부양가족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추가 공제를 해주고 있거든요. 근데 이 부분은 보통 나한테 정해져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매년 챙길 필요는 없겠죠. 그래서 우리가 챙겨야 되는 항목들이 그 밑에 있습니다. 하나씩 볼까요? 먼저 주택자금과 청약이 있는데요. 이 주택자금은 집을 살 때 받았던 대출의 원리금 상환, 이런 항목들을 말해요. 이걸 청약이랑 같이 합산해서 공제해주고 있고, 청약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다 하셔도 좋지만 10만원씩 하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. 10만원씩 납입한다고 하면은 청약에서 120만원 공제받고 주택자금으로 남은 280만원을 공제받는 식으로 하시면 좋겠죠. 그 밑에 항목들은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, 체크카드, 이런 항목들은 소비에 관한 항목이에요. 그런데 공제율이랑 한도가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소비를 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인지 현금 영수증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소비하시는 게 좋겠죠. 한 가지만 계속 하시는 것보다는. 전통시장이랑 교통비, 문화생활 이런 것들은 매년 다르겠지만 공제율을 좀 확대해주는 편이에요. 뭐 40%, 많게는 80%까지도 확대해줄 때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많이 소비하실수록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, 이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으려면 한도에 맞춰서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게 가장 좋겠죠.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피곤하고 이게 머리가 아프거든요. 이 소비되는 에너지가 너무 커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연간 소비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계획적으로 소비하기보단 이 공제율이 큰 순서대로 공제율만 생각하고 소비하는 편이에요. 예를 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랑 현금영수증을 좀 주로 사용하는 편이고, 술집이나 PC방 이런 데는 조금 자제하더라도 문화생활에는 쿨하게 그냥 결제하는 식으로요. 이렇게 소비하니까 결과적으로 절대적인 소비 금액은 적은 편이지만 이 소득공제는 좀 많이 받을 수 있더라고요. 그런데 소비액이 너무 작아도 안 돼요. 총 급여의 25%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고요. 대신에 세율이 낮은 항목부터 이 25%에 적용해줘요. 예를 들면 연봉이 4천만 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500만 원, 체크카드를 500만 원 사용했다 라고 했을 때 총 급여의 25%인 1,000만 원만큼은 제외하고 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, 이런 말이고요. 또 같은 예로 연봉 4천만 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이번엔 1,500만 원 쓰고 체크카드를 500만 원 사용한 경우에는 미공제 금액 25%인 1,000만 원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를 먼저 적용해서 1,0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비금액 1,000만 원에 대해서 공제해준다. 그래서 신용카드 500만 원, 체크카드 500만 원 이렇게 공제받는다, 이런 뜻이고요. 만약에 신용카드로 내가 문화생활을 결제했다 그러면 중복으로 공제가 들어가진 않아요. 대신에 문화생활이 30%로 공제율이 더 높으니까 공제율이 높은 걸로 적용해주겠다, 이런 내용입니다. 이 세액공제는 대부분 대상이랑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. 그래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 항목만 설명을 드릴게요. 먼저 연금저축과 IRP가 있습니다. 이 상품들은 나중에 자세하게 다룰 생각이니까 오늘은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이 총 급여를 5,500만 원을 기준으로 나누고요. IRP는 900만 원, 연금저축은 600만 원 한도로 가능해요. 근데 이게 교집합이거든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연금저축은 하지 않고 IRP만 900만 원 납입하실 수도 있지만
연금저축이랑 같이 납입한다면 연금저축은 600만원, 그러면 IRP는 300만원까지 해서 900만원을 채울 수 있다, 이런 말이고요. 예를 들어서 5,5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이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매월 30만원씩 납부를 했다면 세액공제율 15%를 적용받아서 54만원이 세액공제된다, 이런 말이에요. 와, 세액공제를 54만원 받아요. 소득공제보다 공제율이 훨씬 크죠. 다음은 자녀 세액공제입니다. 이 자녀 기본 세액공제는 만 7세부터 18세이고요. 이 만 7세보다 어리면은 아동수당을 적용받는 대상이에요. 이 만 7세 미만은 아동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. 만약에 내가 자녀가 셋이다, 그러면 첫째 15만원, 둘째 15만원, 셋째 30만원 해서 총 6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혹시나 부부가 둘 다 연말정산의 대상이라면 두 분 다 받을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소득이 높은 쪽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분에게 몰아주는 방법이 더 효율이 좋겠죠. 다음은 교육비고요.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교육비를 모두 공제받을 수 있고요. 이번에 대학 입시 전형료랑 수능 응시료가 항목에 추가됐다고 합니다. 15% 공제율로 3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이 월세 사시는 분들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. 근데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. 우선 무주택 세대주거나 세대원이셔야 되고, 무주택 세대원이라면 세대주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셔야 돼요. 그리고 이 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셨어야 됩니다. 이 주택에 대한 규제도 있어요. 주택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되고요.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주소지랑 내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지만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. 총 급여에 따라서 공제율이 조금 다르지만 최대 75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꽤 많이 받을 수 있죠. 근데 만약에 내가 월세를 사는데 해당 요건이 안 되신다, 이런 분들은 안타깝지만 세액공제는 받으실 수 없고, 대신에 소득공제에서 현금영수증으로 적용받는 방법도 있으니까 소득공제라도 꼭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번에 새로 생긴 고향사랑 기부금이에요. 20만원까지는 100% 공제 받으실 수 있고요. 여기에 추가로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고 해요. 이 답례품은 30%, 약 3만원 상당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거든요. 그러면 10만원 다 돌려받고 답례품 받으니까 완전 이득이죠. 심지어 내 고향이나 거주지가 아니어도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대요. 이 답례품의 품목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필요한 상품이 있으신지 둘러보시고 해당 지자체에 기부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홈페이지는 이 영상 아래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찾아서 들어가 보세요. 마지막으로 의료비고요. 이 의료비는 총 급여의 3%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에요. 근데 의료비는 병원 자주 안 가고 안 아프면 좋은 거잖아요. 그래서 병원을 자주 안 가게 되면 총 급여액의 3%를 넘기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 높은 한 사람의 카드로 의료비를 몰아줘서 3%를 빠르게 넘겨버리고 나머지를 공제받는 방법도 활용하는 게 참 좋겠죠. 이 안경 쓰시는 분들이나 산후조리원 다니시는 분들도 다 의료비로 정산이 가능하거든요. 전산으로 다 넘어가니까 따로 챙기실 필요는 없고 그냥 공제되는구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. 여기까지가 연말정산에 대한 영상이었어요. 제가 모든 항목들을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대표적인 사례들만 가지고 와서 소개해드린 거니까요. 혹시 이제 본인이 여기에 소개되지 않은 특별한 항목들이 있다면 좀 따로 검색을 해보시고 소득공제랑 세액공제 대상인지 아닌지 파악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연말정산을 통해서 공제를 받으려고 무리하게 지출하기보다는 어차피 쓸 돈들, 그런 소비들만 똑똑하게 이제 지출하자는 의미였어요. 공제율이 15% 많아야 30% 이 정도다 보니까 사실 이거 받자고 돈을 더 쓰면 손해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불필요한 소비는 하지 않으면서 내년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으로 보상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